자, 우리 국민의힘 얘기. 내가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좀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혁신이 약발 끝난 거예요? 아니죠. 아니 뭐 되는 게 없잖아. 아니, 제가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장재원 의원은 뭐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나 서울 안 가. 뭐 이러고. 장재원 의원은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그 이제 좀 들어봤더니 뭐 매 맞고 우유 먹을래 뭐 이 얘기에 굉장히 그 반응을 한 거예요, 격하게. 그리고 그분은 적어도 부산에서 16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반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당이 요구하는 혁신위에서 얘기하는 혁신 방향과 나는 거스르겠다. 나는 무조건 부산에서 출마하고 이번에 나 그 얘기 안 들어. 이거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재원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장재원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저는 믿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으로서 관광버스 92대 이걸 했다고 봐요. 근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얘기했잖아요. 16년 동안 정치를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6년 동안 부산에 정치했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도 약간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관둬? 매 맞고 우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반응은 해줘야지. 내가 그래 관둘 때 관둬도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부산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퍼포먼스는 해야 돼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어쨌건 지금 사실 현 시점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이제 뭐 험지 출마, 불출마 할 때 상징적인 인물이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장재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 거의 사실 이 둘이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반응이 확 오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선거가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반 남았을 때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 얘기가. 그렇지. 3주가 넘었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 취임한 지가. 그렇지. 굉장히 일찍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업적은 뭐냐면요. 저희 당의 공천 방향이 이미 세팅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흐름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만약에 뭐 거부하고 뭐 나 거기 나갈래 그래도 공천 안 줘버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누구나 이게 디폴트가 된 거예요. 기본값이야. 누구는 뭐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희생 안 해? 이게 다 머리에 박혀버려서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봐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 근데 이렇게 빨리 답을 안 한다고 누구를 압박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왜 답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인요한 약발 끝내네. 이거는 좀 성급한 해석이라고 보고. 이제 근데 아니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래도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요. 대중들은 지금 답답하겠죠.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나 답답해.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 총선을 5개월 앞두는데 어떻게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합니까? 근데 뭐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국회의장이면 할 수 있어요. 원래 안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 현실이라는 게 자기를 보고 지금까지 온 지역 구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너무 말을 빨리 꺼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천 방향을 세팅하는 혁혁한 공을 지금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그 공이 온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대로 결국 공천 자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부지불식간에 세팅이 돼서 디폴트가 됐다니까. 이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여러 중진 의원들은 쉽지 않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돼요. 이제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자기가 하긴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거기 공천 주면 그 국민의힘 저기 될 수가 없어. 망하는 그러니까 거잖아. 정말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되냐? 딴 데 옮기면 되나? 혼자 막 주파를 튀길 거예요. 그렇지. 막 연락 굴리고 있겠지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 망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부담. 예를 들어 5선에서 6선 가는데 무소속 나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게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근데 빨리 뭔가 답을 달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 압박은 그치? 하는 거지. 하면서 대통령 얘기를 쓱 꼈어. 그거는 제가 좀 실수하신 것 같다고 봐요. 대통령 얘기를 살짝 끼워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게 있거든. 야,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혼자 막 날뛰는 거 그 대통령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소위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그 인요한 위원장 당신 얘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느꼈으니까
대통령 뜻이야. 약간 이런 거 같거든. 신호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건 빨리 반응해 이 뜻 같거든. 근데 반응을 안 하니까 지금 기사 봐도 대충 알겠지만 김기현 대표도 불쾌해한다. 당연히 불쾌하지. 그러면 유쾌해요? 자기가 아니, 관두라고 그러는데? 혁신위에 대해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혁신위하고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자꾸 충돌하는 느낌이 보이니까 이제 대중들은 또 국민의힘 혁신이 한번 잘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생각들이 백변도 많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그치. 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굴러갔으면 혁신위가 들어올 리가 없겠죠. 혁신위는 회사로 치면 은행 채권단이 들어온 거예요. 채권단. 법정 관리가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저는 이제 컨설팅이 들어왔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당신네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는데 제 1번 사장이 물러나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럼 언제 물러갈래? 옆에서 주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치 않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불편하지. 듣는 사장은 어떻게 혁신위하고 지도부가 입장이 같겠습니까?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렇잖아. 여기 레드 팀이에요, 레드 팀. 레드 팀이 들어와서 레드 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레드 팀이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융화를 하면서 그런 당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형님 말씀대로 어쨌건 인요한 위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던져놓은 것들이 많아서. 근데 세팅은 돼 있는 거예요. 공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시간 되니. 문제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장제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대표나 뭐 일부 중진들 타겟이 된 분들은 타겟이란 표현은 좀 그렇다. 하여튼 지금 대상이 된 분들은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에 자기 지역구로 나가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언론의 관심을 통째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근데 김은경 혁신이 어떻게 됐어요? 국민적 관심은 받았는데 그게 가족사로 그냥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말실수랑 가족사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전혀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 말대로 이제 불출마 선언 같은 걸 만약에 한다 그래도 지금 하면 효과가 좀 미약하고 오히려. 그럼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16년을 했는데 갑자기 인요한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러네? 뭘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형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유튜브라 이런 얘기하고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그렇지. 방송에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딱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소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김기현 대표 날리고 한동훈 비대위 선대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카페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혁신이가 어떻게 날려요 김기현 대표를? 자진 사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근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 무책임한 발언. 무책임하지. 저희 당에 그래서 비대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비대위 나오는 조건이 3개가 있어요. 자, 당 대표의 권리, 그러니까 사퇴. 최고위원 4명 선출직, 4명에다가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입니다. 이 5명 중에 4명 이상의 권리, 그러니까 사퇴. 그 다음에 최고위원 전원의 의결로 비대위 출범 결의. 이 3가지인데. 그렇지. 자, 김기현 대표가 지금 혁신위에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모르겠어요. 자, 2번. 두 번째가 뭐 이럴 수는 있죠. 지금 한 명은 사퇴한 상태예요, 김재원 의원. 그렇지. 다시 보궐선거 안 됐으니까. 5 중에 하나는 사퇴야. 그럼 나머지 3명이 사퇴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4명이 누구냐? 서열순으로 보면 김병민, 조수진, 김가람, 장해찬. 요 중에 3명만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면 비대위가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돼 있어. 우리가 작년에 이준석 하면서 당원 당규를 만들었거든요, 명확하게. 그런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지. 인요한이 김기현 쫓아낸다.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어. 뭘 얘기를 해줘야지. 장치를. 하긴 뭐 본인이 안 나간다는데 내보낼 방법이 쉽지도 않은 거고. 그렇죠. 그런 거를 하면서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가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해서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들 하세요. 지금 대표 아닌데 왜 전자 왜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 대표. 근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거는 저희는 그냥 이제 평가하고 평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전 대표는 어쨌건 지금 이뇨한 혁신위를 좀 평가절하하고 대통령의 어찌 보면 당에 보낸 약간 자객 같은 느낌? 그렇게 자꾸 좀 평가절하를 해서 본인 신당에 어찌 보면 동력을 살리려고 하는 건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 요즘은. 신당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당을 만들려면 자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번호를 받는 거예요. 전국에. 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도 기호가 몇 번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자 민주당이 1번이잖아요. 음. 우리는 2번. 그래서 기호 2번 뭐 누구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기호 7번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근데 당을 만들려면요. 중앙당이 있어야 되고 시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 돼요. 시도당이. 그리고 창당 발기에는 중앙당에 200명 이상. 시도당은 10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더 웃긴 게 시도당에 각각 법정당을 1000명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1000명. 그러니까 최소 5000명을 각 5개 지방에서 얻어야 돼. 그러면 지금 해도 시간이... 늦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에는 현역 의원도 없고 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현역 의원도 뭐 몇 명 있어야 갈 것처럼 막 얘기를 그래야 하니까. 뭐 선거 국힘에서는 안 가? 받고. 현역 의원들은? 누가 가요? 아니 뭐 지금 허은하 의원 가면은 배지 떨어져요. 비례라 탈당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물리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12월 27일까지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자, 12월 27일에 조건이 성숙이 안 됐어. 그래서 탈당을 해. 그날부터 해. 자, 그럼 이제 설날 신정 연휴 있어.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2달 안에 그 짓을 해야 돼요. 최소한. 사람도 모으고 공천도 해야 되고. 그렇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몰라 지금 뭐 어떤 준비를 불가능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돈. 코인 팔아서 할 거예요? 사무실이 최소한 몇 개가 되겠냐고요. 이런 물리적 작업이 있는데 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창당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응하는 물리적인 뭐를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12월 말 얘기했나요? 12월 27일. 12월 27일 네. 뭐 날짜를 못 박았는데 하여튼 이제 기껏해야 이제 지금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네. 한 달 안에 지금 계속 신당 그런 1%씩 올라간다 그러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또 국민의힘으로 그냥 또 이렇게 휙 하고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안에서 갑자기 지도부하고 극적으로 하고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토요일 날 천하용인이라는 4명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고 막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내용을 따라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 4명이 지금 누군가 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움직임을 보여야 돼. 근데 봐요. 그날 가진 않았지만 김웅 의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나는 안 쫓겼거든. 명분이 없어. 뭐 이래버렸어. 현역 위원장 이준석 의원이랑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허은하 의원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 유승민 의원, 이뇨한 위원장 만난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코리안 젠틀맨이 된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태기 의원은 뭐 당연히 서울로 왔으니까 나갈 리가 없고. 누가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네. 별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구나. 신당 그 뭐 누구랑 한다는 거? 비명계랑 붙고 뭐 누구? 금태섭 양향자? 지금 뭐 그래서 금태섭 실체가 있냐고요. 만나고. 중앙당 발기인대만 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꽃다발독을 만세 부르는 게 그게 다예요. 뭔 당 이름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양금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 양금석. 양금석 알면 조금 훌륭하신 배우분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형님은 이제 물리적으로 신당 창당 자체가 저는 어렵다? 어렵다고 봐요. 당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자금이에요. 자금. 돈. 네. 그렇지. 결국 돈이 문제지. 옛날처럼 뒷돈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당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진짜 누구 스폰이 있어가지고 막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전청조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 신인규 변호사단은 창당인데 이준석은 뭐 창당이 하겠지. 신인규? 신인규 나가서 무슨 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죠. 뭐 무슨 창당 그런 거. 신인규 변호사도 같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나? 생각이 다르대. 난 인규가 무슨 저 얘기한 걸 내가 정확하게 잘 못 봐가지고 아무튼 좀 그래서 이준석 대표 신당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형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저기도 워낙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아이, 살아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발한 걸로 세상을 살면은 그 사람들 위주로 가겠죠. 뭐 신기한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살 만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 없어요. 보여줘야지. 중앙당 어디다 만들 건데? 지금 정도면은 중앙당 어디다 만들지 이렇게 문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여의도에 그렇게 사무실 많지 않아요. 그렇지. 뻔히 알거든. 그렇지. 여의도에 요즘에 뭐 여의도 뭐 어디 살 거야? 그럼 뭐 광화문에 살 거야? 아니잖아요. 여의도 거 아니야. 여의도에 뻔해요. 오피스 그러면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에서 정말 창당할 것 같으면 어디다 얻는 데더라. 빌딩 뻔하거든요. 너댓 개 중에 하나예요.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나름의 뭐 본인의 승부수도 있겠지. 없다니까. 지금 본인 생각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냥... 지금처럼 정치 평론만 하다가는 정말 오늘 민주당의 그 최병천이라는 분이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했던 분이 이제 얘기했는데 정말 양치기 소년돼요. 지금은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본인의 결기를 말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당이 아니면 뭐 진짜 혼자 무소속으로 뭐 탈당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역구도 뭐 어디야, 뭘 지향해,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오늘 1% 올랐어요, 2% 올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제 말이 맞지. 요거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당을 창당해서 내년에 후보를 내고 하는 게 이제 뭐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잘 모르잖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 1% 올랐습니다, 1% 올랐습니다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겠네.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바른 정당 만들 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그 실질적으로 그 정당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선관위에 등록이 돼야. 그다음부터 정당이 되고 거기서 공천을 해서 번호가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번호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 당 이름은 모르고 할 거고 당 로고 만드는 것도 뭐 손혜원도 없는데 언제 만들어 당 이름을. 뭐 양금석 당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향점이. 당원 당규를 어떻게 만들 거야? 바른정당은 그때 자유한국당 거 다 베꼈어요. 아 그래요? 다 똑같아 그냥. 서식 그냥 다 똑같아. 왜냐하면 거기 사무처 직원들 간단치가 않네. 할 게 너무 많네. 창당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또 신당 만들어 대구를 간다 그래도 형님 말했던 것처럼 명분 문제 또 생길 거고. 지역구 옮기는 명분도 없잖아요. 야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동훈 장관은 총선 나오는 거지? 아니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당에서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아 그래요? 한 장관 뭐 오랜만에 김남국 우리 코인 대망 우리 김남국 우주대스타 김남국 의원이 어제 또 그 한동훈 장관 그 와이프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레임덕 얘기를 하더라고. 레임덕. 레임덕. 레임덕 뜻이는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뭐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대신에 한동훈 장관.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다음에 되는 거예요? 우리 정권 다시 재창출하는 거야? 이번에 레임덕이 갑자기 왜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레임덕이 그러니까 뇌 구조가 상대방 까는 것만 지금 돼 있잖아요. 참 답답하다. 그냥 코인이나 하세요. 아니 뭐 다시 코인을 한다는 얘기도 또 하겠지. 그 버릇이 어디가. 그러니까 뇌 구조가 딱 몇 개 없다니까. 뭐 기발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발해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뭐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지도부가 사실 소위 말하는 전국구 스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고 말을 해도 무게가 실리고 그렇지. 뭐 이런 모습을 그리니까 뭐 원희룡, 한동훈 뭐 이런 분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홍준표 대표는 대구에 계시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라 서울시장이니까 안 안 되고. 되는 거고 유승민 전 대표는 젠틀맨 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긴 하죠. 일단 스타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스타가 부족하면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스타 마케팅을 통해 스타를 통한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관객 수를 부풀려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중도층 표 확장에는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또 우려도 많고. 그거를 선거가 100% 투표율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투표율 싸움이 되는 건데 보수가 나올 사람 닥닥 긁어서 다 나온다 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표가 이게 중도표 얼마 이상은 제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투표율의 마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총선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안 박박 긁어모으는. 하는 사람이 3분의 1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사람 중에 우리 편이 다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물론 확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수가 열광하는 사람이면 정말 아파도 나와요.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중도 확장에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것만 그게 보기에는 오로지 답은 아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꼭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랑 국민의힘이 같이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달려 있다. 저희는 이미 사인을 줬어요.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야 한다. 저 이뇨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혁신이가 왜 그러냐니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직도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 당 당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뭔가 변화가 없이 그냥 나 그래 국민의힘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기현 지도부도 무너지고 당이 혼란이 있어야 탈당하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드라마틱하게 다음 총선에 국힘 으쌰으쌰 나가면서 합류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근데 혹시라도 형님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의 타격 아니에요? 만든다면? 누구랑 만드냐가 중요하죠. 누구랑 만드냐가. 만약에 보수색이 있고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까지 갖춘 분들하고 하면은 당연히 타격이 되는데 진짜 예를 들어 양금석당 플러스 비명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정의당 유호정 뭐 이렇게 가면은요. 설마. 이게 뭔 당이냐 싶고 이걸 다 합친 거야 그러면.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 샴푸까지 합쳐가지고 합쳐서 그냥 하나로. 그냥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도 바르고 그냥 다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군데 다 발라요.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결국 또 멤버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만약에 한다면 일단 형님은 현실적으로 신당을 꾸려서 내년에 총선을 뛰기는 좀 어렵다. 물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모르죠. 제가 속사정은 모르는데 정말 자금 정말 코인이 이만큼 뛰어서 돈을 이렇게 갖고 있고 그건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신당 얘기한 적은 언젠데. 야 이거는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와 어떻게 만약에 한다면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을 혼자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지. 봐요. 김웅 의원 안 나간다고 그랬어. 유승민 대표 아무 말도 안 해. 하태규 의원 당연히 안 나가. 허원한 나갈 수가 없어. 천하람도 점점점이야. 김용태도 점점점이야. 이기인 정도 나갈 수도 있겠는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린다고 하면 뭔가 구체화된 다음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원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신당 창당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결론은 자 11월에 반이 지났어요. 다음 주 되면 이제 12월 얘기 나올 거고 그렇지. 할 텐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제 퍼센트 그 개수기 만질 때가 아니다. 뭘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뭘 보여줄지 좀 한번 봅시다. 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증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또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준석 대표가 10월 16일 날 김기현 2기 체제 딱 들어온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주 안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맞다. 2주 안에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좀 됐네. 그 이후로 5주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 3주 더 했네. 그저께는 또 2주 안에 또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한번 보시죠, 뭐. 그 쫓겨나는지. 그러니까 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숫자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명분 싸움 하고 있는 건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탈당 명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지역을 옮기거나 또는 다른 정말 보수가 아닌 사람이랑 합칠 만한 명분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보수당 만든다 그랬어요.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